안녕하세요. 재밌게 공부해보는 자미도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자미도수 공부를 권해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미도수 공부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초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 재미를 느끼시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음 시간에 제가 자미두수 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미두수 전설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 자미두수 전설은 주역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자미두수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인생사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자미두수 전설을 기대하시고요. 지금은 기초를 하니까 좀 생소한 용어를 익히는데 급급하다 보니 재미를 느끼실 수 없는데, 자꾸 하다 보면 자미두수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자미두수 공부는 즐기면서 하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오래 하면 나중에 명인이 됩니다. 도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자미두수는 한 3년만 좀 끈기 있게 해보시면 무엇인가 보이시는 게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도록 일단은 제가 격려를 해드리면서 오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기 그려놓은 이 명반이 자미두수의 기본 명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미 천부가 여기 신궁 있죠. 신궁에 자미하고 천부가 위치해 있을 때 이 그 자미두수의 명반을 기본 명반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미두수 명반은 144개의 명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144개를 그 중에서 어느 거를 지칭을 해서 이게 기본 명반입니다 말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미하고 천부가 신궁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기본 명반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신궁에 자미하고 천부가 명궁에 임해 있을 때 기본 명반으로 하는 어떤 근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이제 그 제가 표기해 놓은 자미, 천기, 태양, 무고, 천동, 염정,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요거 흰색이 한 묶음으로 해서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미가 있으면 천기가 있고, 한 칸 띄우고 태양, 무고, 천동, 두 칸 띄우고 염정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미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 별들이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자미가 예를 들어서 해궁에 있다 하더라도 자미, 천기 한 칸 띄우고 태양, 무고, 천동 그리고 두 칸 띄우고 염정이 오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자미, 천기, 태양, 무고, 천동, 염정은 한 묶음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 그리고 천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입니다. 태음, 탐랑, 거문, 천상, 철양, 칠살 해서 연결이 되면서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같이 있죠. 그리고 나서 세 칸을 띄우고 파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그 판서해 놓은 천부, 태음, 탐랑, 거문, 천상, 철양, 칠살 세 칸 띄우고 파군 해서 총 8개의 별의 묶음이 또 형성이 된다는 거죠. 항상 천부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 8개의 별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천부가 그 유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술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궁에 있더라도 항상 첨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8개의 별자리가 시계 방향으로 묶음을 해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배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포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미두수 공부가 깊어지게 되고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근원적인 이치를 탐구하시려 그러면 결국은 포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들으시는 분들이 포국의 이치를 통해서 어떤 천리를 깨닫는 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당장 자미두수 명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포국은 나중에 중3급을 지나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어떤 왕초보 자미두수 1권의 앞부분에 포국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12사항궁의 순서가 명궁을 중심으로 해서 명령부자, 제질천로, 간전복부에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12사항궁의 명궁에다가 자미하고 첨부, 그것도 신궁에다가 위치했을 때 이 명반을 지금 제가 판세해 드린 이 명반을 기본 명반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이 기본 명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각별들이 들어가 있는 12사항궁의 색깔들이 이 12정성들에게 어떤 성량을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4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이 기본 명반에 대한 어떤 구조, 별의 밝기, 배치, 12사항궁의 색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암기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이제 좀 쌓이시고 자미두수 공부가 좀 즐길만 하게 되고 깊어지실 때 이 12사항궁의 기본 명반이 되는 저 신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명궁으로 해서 자미천부 기점으로 이 별들이 위치해 있는 12사항궁의 색깔들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별들이 있으면 지금 뭐 너무 많은 것을 제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4개의 별자리를 쏟아내 버렸죠. 갑자기 특별히 설명을 자미만 계속 자미두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자미 이외에 갑자기 많은 별자리들을 제가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하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14개 되는 정성에 대한 언급은 마르고 닳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생소하고 멀뚱멀뚱하다고 하셔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2개, 그리고 뭐 꽃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들이 궁에 따라서 별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를 동그라미 2개는 아주 밝다라고 해서 묘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개는 밝다. 그래서 왕지라고 합니다. 2개를 합쳐서 묘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12운성 하신 분들은 묘지라 그러면 뭐 묻히는 거, 무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미두수에서 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12운성의 묘지와 헷갈리지 마시고 묘왕지라는 단어를 이제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묘지와 왕지를 묶어서 묘왕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별의 밝기에 보면 세모도 있고 꽃표도 있고 그죠? 박스를 쳐서 또 꽃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144개 중에서 박스를 쳐서 꽃표로 되어 있는 표기도 분명히 그 앱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모는 평지, 그 다음에 X 하나 있는 것은 한지, 그 다음에 박스를 쳐서 X가 표시되는 것을 함지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박스 쳐서 X 해놓은 것을 X 2개로 해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의 어떤 뭐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명칭으로는 평지, 한지, 함지가 됩니다. 그러나
뭐 평지, 한지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밝거나 그죠? 이 묘함지 반대편의 개념은 평안함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함지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5가지 별자리로 해서 구분을 한다고 해서 통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하냐, 흉하냐 딱 2가지 그룹으로 묘함지냐, 함지냐 이러한 느낌으로 이 별의 밝기를 이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는 여기 인묘진, 사오미 같은 경우에는 해가 뜨고 해가 한창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태양이 굉장히 밝게 이제 그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신유술, 사오미 해가 이제 지는 쪽이죠. 그리고 한밤중이 됩니다. 신유술, 해자축은 태음 같은 경우에 달이 이제 밝은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의 위치에 따라서 별자리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묘왕지, 함지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12사항궁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별자리 각각에 대해서 십천간으로 비유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궁에 보시다시피 명궁에 자미하고 첨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자부라고 합니다. 자미두수는 별자리가 많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이제 2자로 명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임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미, 첨부 줄여서 자부라고 한다. 자미는 기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첨부는 무토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십천간의 배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을, 병전, 무기, 경신, 임계가 십천간이 돌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십천간 2개를 꽂아라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갑을 목이죠. 병정 화죠. 무기 토죠. 그죠? 경신 금이죠. 임계 수잖아요.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심할 필요 없이 당연히 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가 없으면은 갑을이 생길 수가 없고 병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경신, 임계가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은 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토가 음양으로 나눴을 때 기토와 무토가 있는데 자미는 남자 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토, 음토에 비유가 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첨부는 여성성을 띠는 별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토가 배치가 됐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신묘한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제가 그 무토는 땅 위라 그러고 드러난 영역이라 그러고 기토는 땅 아래 감추어진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토는 영에 해당됩니다. 정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토는 육체에 해당됩니다. 음양으로 따지면 당연히 정신은 음적인 부분이고 육체는 양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두성이 있고 남두성이 있는데 계열이 북두성이 있고 남두성이 있는데 북두성 중에서도 주성에 해당되는 게 자미가 됩니다. 그리고 남두성 중에서도 남두주성이 되는 게 첨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을 시작해주는 부분이고, 그죠? 모친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 시작함을 받아가지고 양육해서 형체를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을 해서 육체가 있게 하면서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이 양이다. 이게 첨부 무토라는 거죠. 아버지는 시작, 그 시작은 음미하기 시작이 되어서 음적인 부분이고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벌써 자미두수를 시작하면서 기본 명반에 명궁에 자미첨부가 배치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자미두수는 뭐다?
철학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곳곳에 그 핵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깊은 이야기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해 드리고 이제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제궁, 명형이니까요. 두 번째 형제궁에 천기가 왔어요. 천기는 이제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뭡니까? 그 나무 중에서도 줄기와 가지로 해서 뻗어나가는 사회생활을 뜻합니다. 그 사회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천기를 이제 자미도수 전설을 통해서 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십천간 대분과 관련해서 어떤 12사항궁의 색깔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천기를 떠올리시면 형제를 나타내는구나,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천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이게 신경과 관련되고 어떤 활동성과 관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면 되고, 천기가 화기가 된다든지 하면 이제 형제가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해서 부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궁에는 명형부자잖아요. 부처궁에는 하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파자가 깨트릴 파자, 군대군자잖아요. 군대를 깨트리는 게 파군의 의미인데 십천간으로는 개수가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개수는 뭡니까? 물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물을 빨아당겨서 나무 안에서 수액이 돌아가는 현상. 그러니까 개수는 굉장히 바쁘죠. 수액이 빠르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파군 자체가 자기가 일을 벌려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군이 개수의 비유가 되는데 참 절묘한 십천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미도수가 도가 쪽에 이제 그 선생님이신 진희 선생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도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기를 보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성의 어떤 전기를. 그래서 진희 선생님께서 또 남자이셨고, 그래서 이 부처는 뭡니까? 아내잖아요. 아내랑 같이 있으면 남자의 전기를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소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의 존재라는 게, 아내의 존재라는 게 뭐다? 본인이 어떤 전기를 소모시켜서 깨트려버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궁에 파군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자녀궁에 태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그죠? 명궁이 나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자미가 북두 주성이 되죠. 그리고 천부가 남두 주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성이 되는 거죠. 벌써 나를 명칭하는 명궁에 주성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성이 4개가 있습니다. 태양 주성, 태음 주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나를 제외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빛이 없으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명궁 이전에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날 놓아줬으니까 이 부모궁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음이 있습니다. 이게 1월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천 주성에 해당되는 태양, 태음 주성이 또 중천 주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성이 나를 빼고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녀와 부모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궁의 배치에 이 별자리가 배분되어 있는 거 보면 나를 제외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식과 부모라는 거죠. 인사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12사항궁의 별자리로 해서 벌써 포국이 될 때, 배치가 될 때 다 감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학문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병화로 이제 그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 제백궁에 보면은 무곡이 있습니다. 무곡은 신금에 해당되는데 이게 진국에 있죠. 진술충미 토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면은 그 재물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궁에 무옥이 배치되어서 재백을 의미하면서 신금을 뜻한다. 십천간에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재백이잖아요. 무옥 자체가 재물을 주관하는 어떤 그러한 별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제 지략궁인데, 이 지략궁에 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동이 보면은 복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별자리인데, 십천간으로는 임수잖아요. 임수인데 몸 편한 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동이 복을 주관하는데 안 아픈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천동이 지략궁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천이궁에 칠살이 있죠. 이 칠살은 대장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고, 천이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사고가 나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칠살이라는 별자리가 이제 위치해 있고, 십천간으로는 뭐 책에 따라서 신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이것을 신금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그 별자리에 경금이 비유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경금 하나만 누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천간이 십사정성에 골고루 다 배분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또 칠살 성향 자체가 무곡은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칠살은 좀 그 진취적이고 어떤 활동성이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금으로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경금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복궁은 아랫사람을 만나는 후배에 해당되는데, 아랫사람이 굉장히 그 대들보처럼 믿음이 가고 신중하고 진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복궁에 천량이 배분이 되어 있고, 십천간으로는 무토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량은 믿을 수 있다. 토는 항상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직한 어떤 무토가 배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관록궁에는 천상과 염정이 있습니다. 천상은 십천간으로는 임수에 배분이 되고, 염정은 정화에 배분이 돼요. 그래서 관록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천상과 염정이 있으면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상은 보면 그 도장인에 해당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어떤 그런 관록과 관련되어 있고, 염정은 가둘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가둬놓고 어떤 업무들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울타리 내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둘수와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전택궁에는 이제 거문이 있습니다. 거문이 12구설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별자리인데, 십천간에 보면 유일하게 3개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신기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신기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주에서 축토 안에 있는 지장간이 계신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문은 축토와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밭과 집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전쟁 자체가 땅 따먹기잖아요. 땅을 따먹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 결국 뭡니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내 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택궁에 거문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참 이제 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십천간으로 계수와 신금과 기토가 있다, 계신기가 있다. 이게 거문의 특성에는 계수의 부지런함, 신금의 핵심을 찌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기토, 정신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이, 이게 거문이 어떤 감정의 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3개의 그 천간이 배분이 되어 있는 별자리가 뭐다? 거문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어떤 결론을 보는 걸 좋아하는 별자리. 그리고 복덕궁, 아주 중요한 복덕궁이죠. 복덕궁에 뭐가 있냐면 탐랑이 있어요. 탐랑은 복을 주관하는 별이거든요. 감정의 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 십천간이 시작하는 간목에 해당됩니다. 유일하게 여기 그
비유되어 있는 별자리 중에서 하늘에서 온 어떤 존재가 탐낭이거든요. 그 자미두수 전설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처음 비롯된 거, 갑목이 탐낭에 배분이 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낭은 갑이니까 뭡니까? 갑목 있는 분들이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갑에서 시작을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갑자가 보면 나일자에서 뚫을 본자가 겹쳐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를 통해서 뭔가 하나가 뚫어서 시작이 됐다는 의미가 갑목에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부모궁은 말씀드렸죠. 나를 제외한 1월과 같은 존재. 그죠? 달이라는 게 부모의 어떤 그런 포근함, 뒤에서 음적으로 돌봐주시는 느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음은 십천간으로 개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십천간 배분을 보면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화군의 개수, 태음의 개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천동의 임수가 있고, 천상의 임수가 있고, 그리고 천부의 무토가 있고, 천량의 무토. 이 무토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진중합니다.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거문의 개수가 또 있죠. 개수가 3개 있네요. 화군, 거문, 태음. 그 다음에 신금은 무곡 하나, 그리고 또 거문의 신금이 또 있죠. 그리고 자미의 기토가 있는데 또 거문의 또 기토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십천간 배분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 2개, 3개씩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한 별들이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십천간 배분이 지금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지를 못 하시겠지만은 십천간 배분도 이 별의 특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십천간이 보면 갑을병으로 가잖아요. 순서가 갑을병으로 가잖아요. 동양의 어떤 그 개념은 뭡니까? 삼재의 개념이 있잖아요. 갑이 보면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 사랑하는 것은 탐낭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갑이 천에 해당된다면 을은 땅에 해당됩니다. 지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병화 에너지 따뜻함은 인 만물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짝해서 만물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려있는 만물에게는 뭡니까? 병화, 그죠? 병화, 식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 꿈틀거리잖아요. 살아 꿈틀거린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활동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뭡니까? 에너지에 처음 시작하는 양의 개념이 병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이 타격을 입으면 죽음으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생명의 그 장단, 길고 짧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병화가 된다. 그리고 이게 보면 갑을병이 그 달리 표현하면 청계어자,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지벽어축, 땅은 축에서 열리고, 인생어인, 만물은 인에서 생겨난다. 그죠? 그래서 청계여자, 지벽어축, 인생어인, 이러한 것과도 이 갑을병이 통합니다. 그리고 천지인과 통하고, 그 중에서 태어났으면 이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가 사그라들면 죽음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병화를 식상의 비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미두수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개념들, 철학적인 개념들은 그때 한 번씩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 해서 12사항궁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천간의 배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판세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 들으시니까 지금 뭐 어지럽죠. 별 14개, 그죠? 그 다음에 십천간 배분, 그러면서 이 각 궁에 일정한 루틴으로 이게 자미를 기준으로 해서 천기,
한 칸 띄우고 태양, 무곡, 천둥 두 칸 띄우고 염정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항상 어디에 이 자미가 위치해 있든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천부를 기준으로 해서 태음, 탐랑, 거문, 천상, 천량, 칠사 세 칸 띄우고 파군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더라. 그리고 별에 보면은 지금 명칭을 보시고 천부 여자에 관련되는 별입니다. 태음도 여자고요. 탐랑도 여자입니다. 거문 여자예요. 여자에 관련되는 별자리가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순행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해서 오늘 그 숙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익히셔야 될 용어도 많고 복잡하고 그러신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미두수 공부가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미두수 공부를 재미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즐기는 걸 어떻게 즐기셔야 돼요? 오래오래 즐기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